우리 코가 만 17세까지는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코를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찐사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홍성택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두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페이닥터일 때 코 성형이랑 비염, 기능 코 성형에 대해서 같이 집도도 하고 협진도 하고, 제가 본 성형외과 의사 중에 코 성형에 대해서 되게 깊게 잘 알고 계시고 제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성형외과에서 코 바깥쪽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자신감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안쪽에 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어느 이제 왔었어요. 우리 이영선 원장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비염에 대해서 수술 이런 걸 좀 같이 좀 배우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코 안쪽에 숨 쉬는 길까지 잘 만들어줘야지 진짜 완성된 코가 되는구나 라는 맞아요. 걸 깨닫고, 지금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고 기능코 성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모셔봤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뽑아봤어요. 네, 어디나도 궁금하다. 코 성형 없이도 코 모양이 달라지는 행동들이 있다, 없다 하는 논란이 있던데요. 어릴 때 손으로 콧대를 높이면서 만져주면 실제로 코가 높아지나요? 하나, 둘, 셋. 코를 자주 파면 돼지코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거 뭐예요? 세모. 안경을 끼는 사람들은 안경 때문에 콧대가 낮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샘. 대부분 X로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코가 만 17세까지는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코를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러워요, 자기 지금. 일단은 사실 뭐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은 우리 몸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이 있진 않을 거거든요. 뭐 십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뭐 반응이 있을 수는 맞아요. 있겠지만은, 그럼 원하는 대로 코가 높아질까에 대해서는 좀 나는 의문은 있을 것 그래도 같아요. 어릴 때 막 이렇게 한 번씩 코 세워보려고 해보셨잖아요. 알겠지만 애들은 넓이는 있는데 높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대신 약간 피부를 모아주는 느낌? 그게 뭐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과연 낼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아무튼 생각을 합니다. 네. 만 17세까지는 코의 성장에 변화를 줄 수는 있긴 하지만 뼈나 연골을 바꾸기에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경에 대해서는 세모를 들었잖아요. 안경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같은 안경을 뭐 몇십 년간 낀다면 네. 빗물 떨어지면은 어. 거기 시멘트 파이듯이 어. 근데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잘 때 다들 빼고 자고. 네. 다만 이제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피부가 어쨌든 여기가 이제 눌릴 수가 있거든요. 네. 뼈가 낮아진다는 효과보다는 음. 이제 피부가 어쨌든 좀 이제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로 인해서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잘 때는 빼고 자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모양이 변화가 오거나 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세모라고 맞아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의미로 전체적인 모양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맞아요. 저도 세모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찌는사 TV의 단골 질문이죠. 비염 수술을 하면 코 모양이 변하나요? 비중격 망곡증이나 뭐 합의갑계 수술, 축농증 수술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는 외관적인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염 수술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엘스트럿이라고 코의 구조를 지지하는 부분을 자칫 너무 많이 제거를 했을 때 코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변형의 위험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염 수술을 한다고 하면 코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염 수술을 하면서 코 모양을 같이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코 성형적인 부분도 같이 건드려 주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특히 휜코, 코끝이 좀 떨어진 매부리코 이런 분들은 코 안쪽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CT랑 내시경 검사를 같이 한 다음에 비염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안쪽까지 휘어 있으면은 숨 쉬는 것까지 같이 좋아지게 만드는 수술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염 수술이랑 코 성형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게 기능코 성형이죠? 요즘 뭐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럼 기능코 성형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아유, 이비인후과에서 해야죠. 먼저 얘기하시죠 일단. 외관적인 성형적인 부분도 같이 하는 기능코 성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어디 가든 잘 하시는 의사한테 집도를 받으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기능적인 부분, 코 막히고 숨 쉬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주 목적이다 하시면 아무래도 이비인후과에서 집도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비인후과 자체는 기능적인 부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형외과는 모양적인 측면을 조금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성형외과 선생님도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환자분이 자신이 생각할 때 나의 컴플렉스가 코의 외모인지 아니면 내가 코가 많이 막히는 게 불편한 건지 그걸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기능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보인다 싶으면 저도 이제 이 원장님한테 이제 환자분들을 트랜스퍼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환자분이 코가 막힌다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코 안에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좀 외적으로 욕심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홍 원장님께 협진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를 너무 높게 세우면 코가 막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코 성형을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코 막힘 개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약간 먼저 안내를 드리는 편이긴 하고요. 뭔가 너무 과하거나 이렇게 좀 욕심을 부리면은 코막힘이 올 수가 있다. 그거를 좀 사전에 좀 공지를 드리고 웬만하면 너무 과하게는 하지 않도록 좀 안내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코 입구에서 막혔는지 코 안쪽에서 막혔는지에 따라서 좀 이게 처치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거에 맞게 이제 좀 치료를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어쨌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코를 높이거나 성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코들을 보면 막 연예인처럼 막 인스타에 사진 잘 나오게 엄청 높은 코를 가지신 분들이 보이면 이렇게 눈으로 딱 봐도 콧구멍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찝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막 코가 이렇게 예쁘다고 느끼기보다는 숨은 쉴 수 있을까? 어쨌든 코의 기능은 뭐 냄새 맡는 거, 맞아요. 숨 쉬는 거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찐이사 원장님께서는 네. 성형이 이제 써보고 기능코가 메인이신데 네. 성형 쪽으로 고민거리 아. 이런 거 혹시 많이 있었을까요? 성형은 아무래도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이제 회복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환자의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막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코를 맞아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환자를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담배는 못 끊으시고 힘들어 하셔가지고 음. 내 면역이나 이런 거랑 계속 관여가 되기 때문에 술, 담배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좀 끊어주시는 게 제일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기능코 성형뿐만 아니라 그냥 비염 수술 모든 수술에 맞아요. 대해서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특히 담배는 좀 안 좋은 것 담배 같아요. 정말 맞는 그죠?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OX를 해볼 건데요. 나의 자식을 상대 원장님께 수술시킬 수 있다. 오. 하나, 둘, 셋. 야! 장난이고요. 당연히 온데 코가 너무 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저희 원장님께 의뢰 드려야죠. 잘해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사실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수술을 받고 싶어요 지금. 저 워낙 없어가지고. 바쁘셔가지고 네, 너무 열심히 수술하지 마시고 다음에 한번 오세요. 찐이사를 위해서는 이 한번 희생하겠습니다. 희생이라뇨. 치료인데. 코가 낮아서 숨쉬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코가 낮아서 숨쉬기 힘들 수가 있나? 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기능코 성형이 말 그대로 성형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코가 들어가는 비밸브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낮아서 공간이 좁아진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높여주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잡아주면 성형을 통해서 코가 조금 더 시원해졌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의 코 안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홍성택 원장님과 비정상 회담 진행해봤고요.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야 우리 코 두 명이 만나서 찍는 컨텐츠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둘만의 상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코 비자를 넣어서 이제 비정상 회담 이렇게 해보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또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촬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댓글 안 달리는 거 아니야? 제발. 지금까지 비정상 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었습니다.